이혼 통보를 들은 그날 밤 고성이는 남편의 이혼 서류를 내려놓고 대신 서울 장례식장 목록을 검색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자기 정신이 맞는 건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성이도 알았지만 손가락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나더러 물러나라고, 나더러 다 내려놓으라고. 그래, 그럼 누가 내려가야 하는지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 하루 전 정확히 점심 2시쯤이었습니다. 슈월즈 그룹 본관 이사회장 옆 작은 응접실. 고성이가 비서에게 누가 이렇게 기다리게 하래요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창가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까지 존댓말은 하지 맙시다. 성희야. 박진석이었습니다. 남편이자 슈월즈 그룹의 대표이사, 그리고 고성희에게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 바빠? 오래 안 걸려. 박진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포기한 사람처럼 가라앉아 있었고요. 고성이는 그게 더 기분 나빴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 오후에 재단 회의 있어. 박진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놨습니다. 깊이 접힌 두꺼운 종이. 딱 봐도 무슨 서류인지 감이 오더라고요.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이의 귀에서 순간적으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회의 때마다 까칠하게 구는 지주들, 얄미운 사돈들, 언론의 온갖 악플도 다 견디며 버텼는데요. 막상 이혼하자는 말은 웃기게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했어? 지금 이혼하자고 했어. 그리고 박진석이 서류 봉투 옆에 또 다른 파일을 내려놓습니다. 이번엔 회사 로고가 박힌 두꺼운 바인더였습니다. 재단 이사장 자리, 그룹 문화재단 고문직, 그리고 우리 쪽 계열사 사회이사 자리까지 전부 내려놔. 고성이는 머릿속이 하얘지다가 곧바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도 모자라서 자기 세상의 모든 명함을 빼앗겠다고요? 진석 씨, 농담이지? 농담이면 좋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누가 나더러 물러나래? 그 자리를 누가 채우려고?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쌓이는 피로가 고스란히 묻어난 눈빛이었는데요.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성의 재단 후원금, 그리고 슈월즈에서 재단으로 흘러간 돈, 박성재 전무가 이상하다고 했던 그 계정들 기억나지? 그건 세무팀에서 정리하라고 했잖아. 이제 세무팀 선에서 안 끝나. 국세청 조사 뜨고 검찰이 눈독 들였어. 내 이름이 중앙에 찍혀 있어. 박진석은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혼하는 게 그나마 너를 지키는 방법이야. 슈월즈도 살리고. 듣는 동안에도 고성이는 속으로 수십 번 비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내보내면 슈월즈는 깨끗해지고 박진석 당신은 정의로운 기업인으로 남겠다는 거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단순하지. 내가 이 집에 시집와서 우리 아버지 돈 끌어다 당신 사업 살려준 게 몇 번인데. 초기 공장 화재 났을 때 누가 매입비 메워줬어? 첫 M&A 실패했을 때 우리 집안에서 아무 말 없이 돈 넣어준 거 기억 안 나? 말하면서도 고성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러운 마음이 먼저 올라온 거죠. 그때는 나밖에 없었잖아. 당신 편 들어줄 사람. 그런데 이제 와서 위험해 보이니까 나를 떼어내겠다고? 그렇게 깨끗한 척하고 싶어? 박진석 얼굴에 처음으로 분노가 비쳤습니다. 성희야,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단순한 편법 정도가 아니야. 비자금, 페이퍼 컴퍼니,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까지 다 엮여 있어. 어떤 계좌는 너 친동생 명의로 되어 있더라. 순간 고성희의 머릿속에 고성민이라는 이름이 번쩍 스쳤습니다. 해외 유학 보내면서 아버지가 만들어줬던 법인들, 그 계좌에 손댄 건 고성의 자신이었는데요. 그럼 잘 막아. 그게 회장이자 남편인 당신 할 일이잖아. 이번엔 안 막아. 막을 수도 없고.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방패 안 할 거야.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에 고성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그래, 이혼하면 검찰도
우리 부부를 함께 묶어 파지는 않을 거야. 적어도 넌 전부인 정도로 떨어져 있을 수 있어. 제일 먼저 나부터 던져놓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내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왔어. 현실을 봐. 고성이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안 해. 이혼도 안 하고 물러나지도 않아.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뭘 버리고 뭘 견뎠는데. 박진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서류를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일주일 줄게. 내가 결정을 안 하면 내가 강제로 진행할 거야. 그땐 나도 너도 다 같이 다칠 수밖에 없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판결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아예 안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서재 소파에 이불을 펴고 누웠거든요. 잠깐 얘기 좀 해. 오늘은 힘들다. 회의도 많았고. 내가 힘들겠어. 당신이 힘들겠어? 고성이가 서재 문 앞에서 버텼지만 박진석은 끝내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희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 싸움 너무 오래 끌었다. 그 말은 이혼 얘기보다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새벽 박진석이 잠든 사이 고성이는 살금살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낮에 두고 간 이혼 서류와 함께 두꺼운 파일이 하나 더 들어 있었죠. 표지에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성희 관련 계좌 정리, 검찰 제출용.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파일을 펼쳐보니 재단 후원금 흐름, 법인 카드 사용 내역, 해외 법인들 사이를 오가는 송금 기록이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맨 마지막 장에는 박성재 전무의 코멘트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 정도면 검찰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성이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혀서 파일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그래, 결국 다 짰네. 박진석, 박성재, 그리고 그 밖의 남자들까지. 나 혼자 바보였네. 그날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살짝 밝아올 무렵 고성이는 발코니 난간에 양손을 올리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래는 고급 빌라 단지의 어두운 정원, 조용한 수영장 물결, 아직 잠든 도시. 잠깐이지만 이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그냥 여기서 몸을 던져버리면 모든 게 끝나긴 하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차가운 목소리로 하던 말들. 넌 박진석을 잘 잡아야 한다. 그 사람은 언젠가 우리 집안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질 놈이야. 네가 며느리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집안과 슈월즈가 완전히 묶이는 거야. 그 말들이 결국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떨어지면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 이대로 이혼해서 재단 자리에서 쫓겨난 딸, 실패한 장사 같은 결혼. 그래, 그게 더 죽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내가 죽을 게 아니라 나를 밀어내려는 쪽이 사라져야 끝나는 거네. 박진석이 없으면 이혼도 필요 없고 자리에서 물러날 이유도 없습니다.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오히려 동정 여론을 몰고 올 수도 있었고요. 그날 오후 고성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와 앉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사장님, 오늘 오후에 윤태주 변호사님이 들른다고 하십니다. 이혼 관련해서 상담하신다고. 고성이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마침 잘 됐네요. 이혼 얘기 말고 다른 얘기도 물어볼 게 좀 있으니까. 윤태주 변호사는 슈월즈 그룹의 오랜 자문 변호사였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회사 법률 자문이었지만 안으로는 집안의 온갖 지저분한 뒷정리까지 도맡아온 사람이었죠. 회의실에 둘만 남았을 때 윤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대표님이 먼저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혼과 직무정리 관련해서. 알아요. 내가 물어보려고 부른 거니까 긴장 풀어요. 고성이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주 변호사, 만약에 가정 얘기 말고 법적으로만 보자고요. 부부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한테 그 사람 지분이 어떻게 가요? 윤태주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망 사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상속이 진행되지요.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법정 비율에 따라 나눠갔습니다. 물론 유언장이 있으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유언장 없으면? 대표님이 별도 유언 남기지 않았다면 이사장님과 자녀분들께 상속되겠죠. 지분이 상당하니
경영권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 중이던 경우는 그 중간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그 즉시 종료됩니다. 죽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도 사망으로 인한 종료가 되는 거니까요. 윤태주는 점점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제가 알아야 할 다른 상황이 있습니까? 고성이는 그제야 그에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 정도. 말끝에 농담처럼 웃었지만 눈은 하나도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그 눈빛을 보고 찜찜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는 못했어요. 이 집안의 여자에게 깊게 묻는 건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같은 시간 그룹 본사 재무실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형한테 말 안 했어? 박성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박진석에게 묻고 있었죠. 화면에는 재단으로 흘러간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그래프와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이혼 얘기부터 꺼냈어. 형, 시간이 없어. 검찰이 언제 압수수색 들어올지 몰라. 우리가 먼저 자진 제출하는 모양새라도 갖춰야 한다니까. 알아. 근데 그게 애들 엄마야. 박진석은 유난히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알지만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꼴까지 된 거 아니야? 집안 사람 좀 덜 감싸줬으면 진작에 잘났을 거야. 박성재가 툭 내뱉는 말 속에는 형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형, 그 파일 어디까지 정리했어? 내가 보낸 거 밤마다 조금씩 정리하는 중이야. 아직 검찰에 보내진 않았어.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형이 망설이는 그 사이에 누군가는 더 깊이 수습하기 힘든 일을 저지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정확히 어떤 결심을 굳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며칠 뒤 밤 고성이는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다가 문득 소파 옆 탁자 위에 놓인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알약이 반쯤 남아있는 병. 라벨에는 고혈압 부정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환자 이름은 박진석. 이미 몇 년째 박진석은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많은 회의가 이어지던 날이면 가슴을 움켜쥐고 벽을 짚는 장면도 자주 봐왔고요. 죽으라는 말도 안 하고 죽을 수도 있겠네, 이 사람.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다른 생각이 바로 뒤를 이어왔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되겠네? 스스로도 너무 끔찍한 생각이라 손이 먼저 약병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약을 바꾸는 건 어떨지, 용량을 늘리는 건, 응급 상황이 왔을 때 구급차가 제때 오지 못한다면, 이 모든 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안타까운 갑작스러운 심장 쇼크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고성이는 오랫동안 다니던 VIP 클리닉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은 오래전부터 이 집안의 건강검진과 각종 특수 처방을 도맡아 온 장 원장이었죠. 원장님, 요즘 진석 씨가 너무 피곤해 하더라고요. 약 더 센 걸로 바꿀 수 없어요? 장 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트를 넘겼습니다. 이미 쓰고 계신 약도 꽤 강한 편입니다. 더 세게 가면 부작용 우려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뭐가 있나요? 어지럼증, 심박수 저하, 심한 경우에는 쇼크가 올 수도 있고요. 고성이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가볍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쇼크가 오면 그게 약 때문인지 원래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구분이 돼요? 장 원장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망한 뒤라면 정확한 원인을 가리기 어렵죠. 물론 부검을 하면 어느 정도는 나오겠지만 그걸 가족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많고, 그럼 약간 위험하긴 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처방하고 있는 겁니다. 고성이는 잠시 장 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우리 오래 봐왔잖아요. 원장님이 우리 집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나도 다 기억하고 있고, 네, 이사장님, 그때 그 세금 문제, 그때도 내가 아버지 설득해서 조용히 넘겨드렸고, 나까지 위험해지는 일은 만들지 말자고요.
우리 장 원장의 얼굴색이 살짝 변했습니다. 뭔가 찔리는 지점이 있는 사람 특유의 표정이었죠. 제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라도 누가 원장님 손 타고 간 약 때문에 일이 커졌다는 말이 나오면 제일 먼저 어디가 털릴까요? 병원도 원장님 개인도 같이 곤란해질 거예요. 우리 그런 일 없게 조심하자는 의미예요.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명확한 협박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장 원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지금 약을 바로 바꾸진 않겠습니다. 다만 기존 약보다 조금 더 강한 성분을 추가하는 정도는 부작용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처방전 2세트로 끊어주세요. 집이랑 회사랑 따로 두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운명을 조금 앞당기는 거야. 어차피 안 좋은 심장, 어차피 과로. 나는 그냥 이혼당하고 공중분해되는 대신 그 순간을 내가 선택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아들 박지후와 딸 박하린, 고등학생, 중학생이 된 아이들은 각자 바쁘게 살면서도 아빠를 여전히 영웅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간만에 식탁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새로 처방받은 약을 건네줄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병원 들렀더니 원장님이 약 조금 바꿔보자고 하더라. 이거 새로 받은 거야. 그때 딸 하린이가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학교 진로 발표에 오실 수 있어요? 제가 아빠 회사로 발표 준비했단 말이에요. 아들은 또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축구대회 결승 올라갔는데 대표님이 우리 반 애들 후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두 아이의 얼굴이 너무 밝게 빛나서 그 순간 고성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약병을 들고 있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아이들한테 아빠가 갑자기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할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사이에 박진석이 아무렇지 않게 약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새 약? 뭐가 달라졌는데? 그냥 조금 더 오래 사시라고. 건강검진 결과가 별로 안 좋다잖아. 박진석은 웃으면서도 아내를 잠깐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에는 없던 경계심이 살짝 떠 있었어요. 그날 밤 박진석은 새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머리맡에 놓아두기만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성희야, 약은 원래 먹던 걸로 먹을게. 갑자기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 그 말에 고성이는 속으로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이 인간 왜 이렇게 감이 좋아? 계획은 이렇게 첫 단추부터 틀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른 변수도 끼어들었는데요. 재단 쪽에서 추진하던 새로운 시니어 모델 캠페인 때문에 이수빈과 조옥래가 다시 그룹 홍보팀과 바쁘게 드나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오후 로비에서 난데없이 마주친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머, 이 사장님이시구나. 지난번 촬영에서 뵀었죠? 저는 조옥래라고 해요. 카메라 앞에서 훨씬 자주 웃던 얼굴 그대로 조옥래 할머니가 활짝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옆에는 손녀 이수빈이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고성이는 대충만 기억하고 있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난번 광고 촬영 때 박성재가 직접 나가 챙겼던 그 시니어 모델. 아, 네. 그때 많이 도와주셨죠.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이수빈이 갑자기 작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저 죄송한데요, 이 사장님. 대표님이 오늘 재단 행사 리허설에 직접 오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일정 바뀌셨어요? 오늘? 고성이가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네, 홍보팀 쪽에서 그러더라고요. 대표님이 시니어 모델분들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처음 듣는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박진석과 고성이는 집에서도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내던 터라 서로의 일정을 공유할 상황이 아니었죠. 이 와중에 저 사람은 또 이미지 관리하러 다니네. 고성이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박진석 내일 오전 재단 행사 장소로 바로 갈 거야. 기사 말고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갈 테니까 주차권 미리 준비해줘. 집에 들어오자마자
박진석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조옥래 모델 할머니 모셔다 드리기로 했어. 요즘 어르신들 이동이 불편하니까 내가 집 근처에서 픽업해서 같이 가자고 했지. 순간 고성희의 머릿속에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내일 직접 운전, 내일 어르신 픽업, 그리고 아직 손대지 못한 약병 대신 다른 방법. 차다. 그날 밤 고성희는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 박진석의 검은 세단이 조용히 서 있었고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봤습니다. 차는 멀쩡히 잘 서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 차만 제대로 서지 않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랜만이네. 강 실장. 한때 그룹 차량 관리를 도맡던, 지금은 외주로 빠져나간 정비업체 실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웬일이십니까? 차가 요즘 좀 이상해서 브레이크가 자꾸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봐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날 밤 늦게 강 실장이 몰래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요.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그래요. 혹시라도 갑자기 서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예민하게 서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고성희는 일부러 애매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하나야. 내일 하루만 이 차가 사람을 좀 당황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평소랑 다르게 느껴진다든지 제때 안 잡힌다든지. 강 실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위험한 얘기입니다. 대신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드림카 사업 기억나지? 당신 업체 이름으로도 몇 번 홍보해줬잖아. 그거 내 권한으로 내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어. 돈과 명예 그리고 위험. 강 실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아주 살짝 공기를 섞겠습니다. 한 번에 확 나가는 건 아니고 몇 번 밟다 보면 조금씩 밀리는 느낌이 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거라 알아요. 오늘만, 내일 단 하루만 이상하면 돼요. 그 이후엔 당신이 다시 와서 완벽하게 복구해주면 되고. 거래는 그렇게 성사되었습니다. 문제는 계획이 사람 마음대로만 흘러가 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날 아침 박진석은 분명히 직접 운전을 하겠다며 차 열쇠를 챙겨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침 뉴스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흘러나오는 바람에 모든 일정이 엇갈려 버렸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전에 긴급 화상회에 잡혔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갑자기 시간을 당겼어요. 비서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럼 조옥래 할머니 픽업은 홍보팀 이수빈 씨가 대신 모시러 간다고 합니다. 대표님, 바로 회사로 들어오시래요. 부엌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희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안 돼. 박진석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가 그 차를 몰고 나가게 되는 상황. 그 누군가가 하필이면 며칠 전 로비에서 활짝 웃으며 인사하던 할머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순간적으로 고성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진석 씨, 차 오늘은 기사 쓰면 안 돼? 브레이크 점검 맡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제 강 실장이 다 봤다며. 이상 없다고 보고 올라왔는데. 그랬지.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로 고성희는 겨우 웃는 척했습니다. 결국 박진석은 운전대를 잡고 집을 나갔고 그 차는 조옥래 할머니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우, 대표님이 직접 오신다길래 놀랐잖아요. 모델님 덕분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요.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잠시 후 어떤 위험 속으로 들어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방 거실에서 TV를 멍하니 보던 고성희는 손에 쥔 휴대전화가 땀으로 젖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뉴스 앵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쯤이면 고속도로 진입했겠지. 브레이크 제대로 서려나? 아니면 휴대전화가 울린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여보, 운전 중이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약간 가빠져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대표님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소리도 들렸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차가 좀 이상해.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 자꾸 밀리는 것 같고. 고성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갓길에 세워. 바로 세워. 지금 세우는 중인데
이게 잘. 전화기 너머에서 갑자기 욕설 비슷한 소리와 함께 끼이 금속이 갈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고요. 고성이는 집 한가운데 서서 손에 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됐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안도와 공포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몇 분 뒤 다시 울린 전화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사장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홍보팀 이수빈의 목소리였습니다. 대표님이랑 조옥래 할머니 타고 있던 차가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안 먹어서요. 다행히 갓길에 세우긴 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살짝 들이받아서 할머님은 무릎만 조금 다치셨고 대표님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이의 다리는 그대로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아있다. 박진석이 아직 살아있다. 안도감이 가장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어 바로 뒤늦은 공포가 몰려왔고요. 살아있으면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야. 브레이크 라인에 누가 손 댔는지 금방 나오겠지. 강 실장, 입 다물 수 있을까? 병원에서 뭐라고 할까? 머릿속이 쿵쾅거리는 사이에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슈월즈 그룹 박진석 대표, 차량 접촉사고로 병원 이송 생명에는 지장 없어. 화면 속에는 하얀 목보호대를 한 박진석이 구급차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잠깐 비쳤습니다. 옆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조옥래와 울먹이는 얼굴의 이수빈도 잡혔고요. 최악이다.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이혼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진짜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요. 그날 밤 박진석은 목보호대를 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피곤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어요. 차는 정비업체에서 가져갔어. 브레이크 라인에 공기가 잔뜩 들어가 있더래. 누가 일부러 건드리지 않으면 그렇게까지는 잘 안 생기는 문제라고 하더라. 그래서 뭐라는데? 조사해 보겠지. 주차장 CCTV부터 최근에 차 본 사람들까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성이는 어떻게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며 말했어요. 누가 감히 대표님 차에 손을 대겠어. 아마 정비업체에서 실수했겠지.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작은 숨소리 하나, 시선 한 번에 숨어있는 감정을 읽어내는 그 촉으로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던 자세를 조금 고쳐 앉더니 마치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공지하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성희야, 왜? 오늘 병원에서 생각을 좀 했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말이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이혼 서류는 일단 잠깐 미루자. 순간 고성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도감도 잠깐 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불안이 밀려왔어요. 왜? 마음이라도 돌렸어? 박진석은 아주 길게 숨을 내쉬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돌아선 건 한참 됐지. 다만 오늘 깨달은 게 하나 있어. 그는 잠깐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죽으라고 빌거나 진짜로 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우리 집 안에도 있겠구나. 그 말이 집안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슨 소리야 하고 바로 반박했겠지만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서 단어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박진석은 그런 아내의 침묵을 아주 길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성희야, 우리 서로한테 솔직해지자. 누가 먼저 누구를 끝내려고 했는지부터. 그제야 고성이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누가 더 잘 숨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들키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싸움의 결말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도요. 오늘도 드라마 마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화에서 더 큰 반전이 터집니다. 여러분은 누가 진짜 흑막이라고 보세요? 댓글로 딱 한 명만 찍어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더 미친 전개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